여러분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금 개인이 지고 있는 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신청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7월 기준으로 법원을 상대로 한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 약 7만 600건, 전년도 대비 한 43% 정도 급증했습니다. 개인 파산 사건도 7월에 약 2만 4천 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제도가 보다 원활히 작동이 되어야만 많은 분들이 빚에 발목 잡히는 것을 풀고 나와서 다시 사회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이나 회생이나 이런 절차들이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 파산 선고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 지금 보면 이후에 자격이 제한되는 업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예 파산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좀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관련된 법을 발의했고요. 이번에는 파산 절차에도 강제 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해서 채무자를 좀 보호하는 이런 내용을 추가로 담은 법도 발의했습니다. 이런 법들 하루속히 통과돼야 됩니다. 많은 기자분들 안타까운 소식 전할 때 보면 빚에 허덕이다가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일들 많이 전하셨었죠. 그런 일이 없도록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이용해서 사회에 원만히 복귀하실 수 있는 것, 그런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꼭 이런 법들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년 동안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고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시기별로 대폭 증가했느냐, 한 10% 가까이 증가했느냐, 아니면 한 4%가량 증가했느냐, 즉 소폭 증가 혹은 중폭 증가했느냐, 증가 폭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세의 흐름에서 가계부채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증가량이 굉장히 커서 그 20년 동안 누적된 양이 자금 동향 순환표상, 즉 국제적인 비교가 되는 가계부채 지표로는 2천조 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가계 신용, 가계 대출하고 판매 신용 합친 걸로 따졌을 때도 한 1,800조 원이 되고, 이 규모가 그 GDP 대비해서 150%가 되는데, 이것은 스위스, 호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굉장히 그 과중한 가계부채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큰 틀에서는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그 디레버리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 빚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그리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충분히 협력해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잘 쓰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당장 어떤 그 경제 위기까지 오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은 소득이 부족하고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고스란히 가계가 감당하고 감내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간과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앞서 박주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 진짜 일부 빙산의 일각 드러나는 것이 정말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거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극단적 선택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신속한 방법은 결국은 법원의 파산회생을 통해서 하루빨리 자신의 빚을 정리하고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면책받거나 면책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권리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는 200여 가지 이상의 그 업무, 자격이 제한이 돼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신속성을 저해해야 하는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도 채무자생법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법안에 잘 담아서 박주면
의원께서 발의를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함께 애를 썼습니다.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이 법이 통과돼서 그 과도한 빚에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그래도 법원의 파산회생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9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돌파했을 때 이미 부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자 국가 과제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한 대책들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무책임한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조정을 통해서 채무자가 경제적 회생을 하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국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지극히 실용적인 사고와 필요에 의한 법입니다. 즉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입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 2는 누구든지 파산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이는 경제적 회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니 당연한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파산자는 수많은 법령에서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즉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동급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파산자가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서 받는 제한은 광범위합니다. 현재 파산 선고를 취업 자격 등 결격 사유로 규정한 법률 조항은 234개의 법에 걸쳐 모두 27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계 채무자들이 파산제도의 문턱을 넘어 공적 채무조정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채무를 청산하고 새 출발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시 한번 재기하고자 하는 채무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빠른 입법이 필요합니다.